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요가합니다라는 책인데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에세이 책입니다. 이 책이 내용도 좋지만 디자인과 편집이 아주 편안하게 생겼어요. 책에 여백이 많고 각 페이지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아키네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인데요. 인도 주립대학에서 요가를 공부하고 요가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가라고 한다면 몸을 움직이고 다이어트하는 그 요가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요가의 의미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요가는 고대 인도의 힌두교에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일컫던 말입니다. 다양한 요가의 전통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호흡을 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중에서 마음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마음 공부를 어디서부터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짤막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1장 닫힌 마음의 문을 열다에는 22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왜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지금 나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깊은 밤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지 마세요. 기분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에만 말려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어차피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분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가 없고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는 늘 인간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100이면 100,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옳다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혹은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것이 각자가 나만이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의 주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각자의 시선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삶에서 개선할 것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의 주제는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다. 힘들었던 마음을 정화하는 내용이 22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면 그 순간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화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해방되어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차분해집니다. 부디 잘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모두 기원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신과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도를 하면 이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날 거야. 이런 집착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기 있는 신에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비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밝은 사랑의 마음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깨워내는 과정입니다. 기쁨, 사랑, 감사의 마음을 떠올렸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서 그것이 현실에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랄 때 이런 일들에는 집착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써 나 자신이 정화되고 순수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은 마음을 깨우는 열쇠를 발견하다. 여기서는 마음 공부에서 자기의 가짜나 에고를 벗어나서 진정한 나, 참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며 일어나는 분쟁은 정신적인 혼란의 주요 원인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을 한 상태에서 싸우는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제어가 가능한 상태라면 괜찮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채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24시간 의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잘하죠.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좋다 싫다 하는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흘러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상태에 항상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에 따라 돈을 벌어서 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생활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일을 한다면 인생은 실망과 불만, 싸움, 고뇌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에 따라오는, 행위에 따라오는 보수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일하는 행위에 몰두하는 것,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 그렇게 사사로움을 덜고 순수해질 수 있다면 인간성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의 요가, 카르마 요가입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모두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아, 저것은 좋지 않아 이렇게 머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런 면은 편했어요. 예전에는 게으르고 일을 미루고 그랬었거든요. 설거지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싱크대에 과일 껍질 버려놨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잡생각이 들고 일을 잘 못하겠고 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잡념이 많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걸어갈 때도 내가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할 수가 있고 설거지를 할 때는 내가 그릇을 들었다 닦았다 놨다 헹궜다 이것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 자체에 집중하면 잡념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뭐 해야 돼? 가서 쓱 하고 뭐 해야 돼? 가서 쓱 하고 여기 벽도 제가 얼마 전에 도배를 했거든요. 도배를 해야 돼? 도배지 주문하고 자르고 풀 바르고 붙이고 저는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걸 어느 세월에 해?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영 못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가서 하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내용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보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지각하고 아, 사과가 있네라고 인식합니다. 그 다음 순간 사과는 몸에 좋지 라든가 예전에 먹었던 사과는 별로 맛이 없었어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정보가 사과에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또는 사과는 싫어와 같은 감정이 사과에 대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의지가 작동합니다. 사과를 먹어야지. 이 사과는 먹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어야지 하는 식으로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이나 생각, 기억, 경험 등을 통해 다시 말해 나라는 필터를 통해 생겨나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모습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왔던 다양한 감정들을 투사해서 거기에 색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색안경을 끼고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의식을 해야 하고요. 어떤 것이 팩트이고 어떤 것이 나의 생각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자동차가 벽돌색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차 색깔 이상하다,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저 차 색깔은 촌스럽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때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저 차를 보고 색깔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생각을 분리해 보세요. 저 차가 벽돌색인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촌스럽다고 느낀 것은 나의 생각이잖아요. 촌스러워, 이상해, 이런 생각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내면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저기 걸어가는 사람의 몸매가 마음에 안 들고 머릿속에서 평가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또 그 생각을 끌려가면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몸매를 평가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나의 마음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나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잡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나의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8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본다고 해서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각자의 삶에서의 경험과 자기를 성찰했던 경험들,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책 내용을 보면 정말 꿀맛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을 했었는가. 책을 읽고서 이거 당연한 얘기네,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과 나의 삶의 경험을 연결을 지어서 들여다보고 자아성찰하는 데 더 활용을 했을 때 그만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내용도 내가 머리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과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침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체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나의 내면을 관찰해 보시고 이런 책의 내용도 약간씩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